선생님 앞 네, 시간 강의 들으면서 네, 그 우리 공동체 밑바닥에 있는 어떤 신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주나라의 그런 제사의 그런 의식을 지금도 참 한국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음,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 음, 놀랐고, 뭐 얼핏 듣기로는 뭐 한중일에서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음, 음, 이게 주나라로부터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음. 새로웠습니다. 예. 그 문화의 그 전통이라는 게 한번 그 뿌리를 내려면은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 거기에 또 의식까지 거기에 그 같이 그 고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참 받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좀 받은 다음에 서로 그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이제 결론을 조금 근데 약간 그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이제 주나라인데요, 주나라. 그 주나라는 진짜 이상향이었거든요. 그, 뭐 1,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천년 이상, 천년 이상 그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유교의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데,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네 고대가 이상이라고 생각했죠. 이상, 자기네 고대가. 근데, 최근에 와서, 또 1950년대 이후에, 그,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발굴을 이제 많이 된 거예요. 발굴이 되고,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또,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연대 측정도 가능하고, 뭐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실상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 이제 중국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근데 일본은 예컨대 조문 시대라 그래요. 조문 시대. 그리고 구석기 시대. 그 구석기 시대에 발굴된 그 곳의 수가 거의 2만 5천을 넘지 오래됐잖아요. 2만 5천 군데가 발굴이 된 게 2만 5천 군데 이상이. 그러면 아무리 거기 나오는 게 없어도 2만 5천 군데를 파보면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저런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실상들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고대의 문은, 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그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문헌들이 조금씩 있는데, 거기에 단편적으로 그 주나라에 대한, 아니 그 이전의 사회에 대한 실상들의 어떤 단편들이 조금씩은 뭔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큰 그 그릇에 그 떡이 한 100개가 담겨져 있다면은 거기서 불편한 거는 딱 빼놓고 한 2, 30개 골라갖고 그것이 떡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을 하고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 수수께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종호 선수 얘기지만 사상사 연구가 그, 거기에 이제 뭐 전적으로 동일하는데 사상사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문헌이나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땅에서 캐는 나무 조각, 그 고고학, 그림, 뭐, 그 다음에 뭐, 그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그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든 거를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라는 것들이 인간 삶에 속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죠. 스며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봐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조금 그 개방적인 게 이 갈종 선생님은 책, 책을 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읽었어요. 읽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이잖아요. 권력. 권력인데 이제 권력도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권력이냐. 뭐 정치가가 그 발휘하는 게 권력이냐. 아니면 동네에서 꼬마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도 권력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 가서 물건 사면서도 어떤 그 권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권력. 그래서 뭐 그 미셸 후코의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상당히 그 인간의 우리의 사고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 유연하게 하는 그런 그 시각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질문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주 내에 어떤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가는데 이바지했던, 아까, 하나민 선생님이 지식인 아니면 기술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계층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런 지식을, 에, 그 자기 그 습득했는지 그 습득을 한 거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술자로서의 기술을 네, 음,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은 음, 도대체 어디에서 그게 하나의 음, 질문이고 또 하나 이제 느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여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탈환되고 찬탈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투쟁의 역사가 시작됐던 게 시작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 원인적으로 이제 뭐 철기의 발명? 그래서 철기가 음, 발명되면서 그걸 가지고 농경사에서도 땅을 깊이 파고 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 무기를 쓰는 그러니까 음, 힘의 시기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철기라는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구나 하는 거를 근데 그게 하나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구약성서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성서에도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하고 만나진 않았지만 지구의 또 하나의 영역에서 모세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그 전쟁과 권력과 이렇게 또 다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갈조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식이 깊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그 구약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뭔지 신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피를 흘리고 살아왔던 인류의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역사의 기억들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 피해 음, 역사, 권력의 역사, 그게 하나의 그 테크놀로지가 같이 음, 형성되면서 음, 변화되었구나 하는 음,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네, 음.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무기업 맨 처음에 이제 그 소위 중국에 이제 박물관을 가보면은 제가 2년 전에 북경에 그 국가역사연구원 거기에 큰 이제 박물관이 이제 생겼는데 그 시진핑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왔었다고. 근데 그때 거기에 그 주로 그 전시한 것들이 그 고대예요, 고대. 상고시대 때 유물들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거의 다 무덤인 거죠. 무덤이고 이제 부장품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왜냐하면 무덤이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그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된 거죠.
나머지는 뭐 다 땅 위에 있으면 없어지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대개 고고학 유적이라는 것에 정부의 보고는 이제 무덤인데, 그거는 뭐 아주 그 상당한 그 기술 집단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아주 정치하고 구조, 거기에 묻혀진 물건들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동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을 하고 무서우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 그 좀 초월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그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그런 것에 그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무당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겨났고,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도화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글로 써야 되잖아요. 전습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이제 붓을 들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붓을. 그게 사관이라고, 사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관들은 왕이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붓을 거서 적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볼 집단으로 그 중심축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로 옮겨갑니다. 사대부로 사관에서 옮겨가는데,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생겼을까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답을 주는 데도 별로 없는데, 거의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연행사나 그 통신사 읽을 때, 그 배 타고 갈 때, 거기 뭐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예컨대 그 뭐 500년대 뭐 이럴 때 사신을 보낼 때도 반드시 그 무격을 실었어요. 무격. 왜 실었냐면 이제 태풍이 언제 칠지 모르니까, 태풍 쳐오면 다 죽으니까 태풍이 언제 안 치는지 알아보라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뒤에. 이게 무격이 하는 거야. 그래서 틀리면 물속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그 큰일이 있을 때, 누가 막 그 거의 뭐 사경을 헤맬 때,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 초월적인 힘을 불러온다 할지.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는 이제 제시는 못하지만 그런 유추는 가능하고. 두 번째, 그 여성에서 남성으로 간 거는 거의 많은 문화권에서 거의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철기하고 철기를 이용한 그 무기, 그걸 통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의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그쪽으로 중심축에 옮겨갔다는 것도 뭐 거의 뭐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고대 때는 그 여성들의 그, 그 힘, 권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고대 때는 그 여왕들이 꽤 있었어요, 여왕. 중국에는, 중국에도 좀 있죠, 있기는. 한국에 신라 때도 있었잖아요, 여자 왕들이. 그 일본도 여자 왕들이 꽤 있었어요, 황제들이. 최초에 알려진 일본의 그 정치 지도자는 여자잖아요, 힘 있고. 무당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힘을 잃고 이제 없어져 가는데, 그것도 그 뭐 전쟁, 그 다음에 그런 그 무기 뭐 이런 등등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별 심각하게 크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에 그 흐름은 당연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성서 시대, 구약, 동양 하나라, 상나라, 두 나라, 그 저는 뭐 확실하게 인간들은 진화해 왔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그 연구자들이 재능이 좋으니까, 예컨대 뭐
600만 년 전에 인간의 그, 그 선조들의 모습 해가지고 그 연구들도 있어요. 그 아주 저기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보여주는 것들도 있는데 이 서양에서도 많이 해요. 보면은 아 그때 인간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거의 그 뭐 동물하고 거의 동물의 세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00만 년 전, 500만 년 전, 300만 저게 얘기하는 건 지금 뭐 BC 2000년 정도니까 그 한참 뒤에 아니에요, 한참 뒤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점점 이렇게 그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의 진화는 그 굉장히 또 느리다는 생각도 한편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왕조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가 확실한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시대만 해도 뭐 2000년 막 되잖아요. 2500년, 300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새롭게 갈아 낀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야 길어 200년 정도. 그래서 그 고대 때는 저희가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뭐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나 먹고 사는 거나 하는 일이나 등등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서양을 관계없이 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한. 네, 그, 재밌었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주제여가지고 어떤 게 들어와도 되게 재밌어서 오랜만에, 아, 요즘 상태가 좀 안 좋나 싶기도 한데, 오랜만에 뭔가 너무 재밌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책 읽으면서도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역사나 어떤 흐름을 볼 때, 시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하실 때 전제가 흔들리면 이제 무너진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공간에 대한 전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천원 지방이고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오행이나 십이간지 이런 것도 다 시간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이제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도대체 시간이랑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음, 왜 인간사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시공간을 탐색을 해서 틀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문득 음, 들어가지고 음, 그게 조금 네.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 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삶을 그 조건 지어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간하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일단 태어나서 생이 마감이 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시간의 흐름은 늘 느끼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어둠이 오고 그다음에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되고 추웠다가도 봄이 되고 그러면서 생활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한 요인이고 근데 공간은 당연히 이제 딱 발을 딛고서 이제 서면은 공간이잖아요, 자기가. 걸어다니는 공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다음에 들판이 있고, 그런 그 공간들이 이제 삶을 규정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뭐냐면은 먹을 거를 찾아가서 다니는 생활이잖아요. 먹을 거를. 생활이. 그래가지고 그 500만 년 전에 그 영상 그때 상상해서 만든 걸 봐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고 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야 먹을 거.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동물들도 그 잠자는 시간 빼놓고 전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먹는 거 먹이를 그 어디서 찾느냐
언제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 삶의 인간 존재의 그, 그 근본을 규정하는 가장 큰 인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의식하고 가장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그 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지금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된 거지.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초가 돼서 이제 그 바탕에서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달에 보면은 그 갈종원 선생님이 굉장히 제목을 잘 붙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붙인 거예요. 뒤에 붙인 건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15세기, 16세기 말에 하고 17세기 초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기독교. 기독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 천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새로운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다른 세계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천붕지열이라고 표현해서요. 그런 경험을 천붕지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범주가 바뀔 때 나오는 이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선에서 유교가 이제 작동을 안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절망을 합니다. 절망.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작동이 안 되니까 진짜 절망이야. 절망한 나머지 그 목숨을 그냥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지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왜 이렇게 절망을 하냐면은 이 대들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그 대들보가 뭐였냐면은 이 서양의 과학이 전제를 하는 시간하고 서양의 과학이 전제를 하는 공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동네부터 갖고 있던 시간 공간에 그 범주에서 설정되었던 천도니 뭐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깨지는 거야.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그럼 자기 존재가 하루아침에 부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충격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과정을 그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고서 할까요? 제가 조금 남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상사를 이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성선설도 얘기했고, 성악설도 얘기했고, 인간은 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도 했고, 뭐 양면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럼 인간의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과연 연유하냐? 이제 그걸 하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태어난다고. 근데 이게 갓난 애기한테 이게 그걸 그 발견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왜냐면 애기가 태어나서 그 지능이 처음부터 지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점점 좀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럴 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이제 성향이 형성이 될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럼 어떤 인간이든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간한테. 이 생명 아니 생명.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생명이 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생명을 받쳐주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의식주죠, 의식주. 먹어야 돼요. 어쨌든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동물들은 그 의하고 주를 태어나서부터 그냥 해결해 버려요. 왜냐면 동물들은 그 몸에
털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의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쥐도 동물은 땅 파고서 그냥 가서 자면 돼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 그냥 잠을 자버리면 돼. 얘네들은 다 자연적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의식주, 의식주.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의식주에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아무리 공급해도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언젠가는 그 마감이 되잖아요. 이게 죽음의 문제죠. 이게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남는 거야, 이게. 이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뭐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뭐 별 그 길이 다 있는 거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일시적인 생명은 저희 한정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재생산함으로써 몸을 바꿔가면서 이어지잖아요.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그죠?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그 다음에 의식주, 그 다음에 생명의 재생산. 그 나머지는 다 기타입니다, 기타. 여기 뭐 어떤 모든 것이 다 이제 기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이 땅을 파가지고 이제 이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가장 그 오랜 시기 때의 물건들이 뭐냐면은 세계 다 공통적입니다. 이거. 이 그릇이에요, 그 그릇. 그릇.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그 물품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왜 그릇이냐? 이게 먹는 거 담그는 그릇이에요. 왜 뾰족하냐면 옛날에는 이걸 만들 줄 몰라가지고 땅에다 꽂았어요. 그냥 꽂고서 먹는 걸 담았어요. 담아서 먹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고 이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담다가 보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닷물을 채워가지고서 증류를 시켜가지고 소금도 발견했고, 뭐 등등 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발견된다래요. 이것이 뭐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뭐 그릇의 변형도 있고 등등하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전 문화의 그 공통점인데,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이거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의.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식 그 생명을 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무기도 나오고, 응? 왕관도 나오고 막 하는 거죠. 이게 다 원시대 때 이제 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선제의 생명인 거죠, 생명. 그 의식주인 거죠, 의식주. 요거를 위해서 뭐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예? 조금 더 보람 있게. 그렇지만 그 바탕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거를 만드는 도구나 통로, 이거 자체가 뭐 목적은 아닌 거죠. 그죠? 부산물일 뿐입니다. 부산물이 도구가 돼가지고 그 생명을 받쳐주고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제 다 하고서 목숨을 다하면 가니까 2차적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생. 이터니티. 영원. 영원.
예술 작품이든 뭐든 예술 작품에서 그 저 몇 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술 작품에서 가장 추구하는 그 가치가 뭘까? 많은 예술에서 영혼, 영혼, 영혼.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가치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죠? 영혼.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생은 뭐든지 결국 실패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형태의 그 영혼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이를 위한 도구나 통로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 속에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보면은 그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의식주라는 의식주. 아무리 잘났고 못났건 뭐 누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어떤 시대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고 전파하고 뭔가 이론을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이. 누구한테나 적용해요. 자기의 의식주의 획득, 자기의 생명에 해가 되는 짓은 안 해. 자기 생명에 해가 되는 짓을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동물도 안 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주, 이때 자기라는 거는 나도 있고, 나의 가족도 있고, 내 사회도 있고, 어? 내 마을도 있고, 내 국가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식주 획득에 해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생명 유지 해를 가져오는 사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상 철학은 나의 의식주 획득에 이제 공헌해야 된다. 이것은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고 의식주 획득이 목적이라면은 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획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컨대 의식주의 채취 생산이 있으면은 그 최종은 의식주를 획득해가지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 그럼 누가 이걸 분배하느냐? 누가 이걸 생산하느냐? 누가 얼만큼 가져가느냐?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회고 국가가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질서 있게 나눠갖고 서로 싸우고서 죽이고 뭐 살리고 해가면서 그 서로 나눠 갖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질서 있게 뭔가 그 하여간 어떤 구조 속에서 그 분배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철학은 뭐 하냐? 사상은 뭐 하는 거냐? 종교는 뭐 하는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만은 여기도 기능하고 여기도 기능하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의식주를 분배를 하는 게 누가 분배를 하냐? 결국 권력이 하는 거예요, 권력. 특히 전 근대 시대 때는 권력이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거는 그 정치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니네가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너를 채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 대답 안 해. 답은 간단하다고. Those with power. 권력 있는 사람. 그럼 네가 취직했을 때 네 월급이 얼마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정하냐? 아니잖아요. Those with power. 권력 있는 사람이야. 권력. 마찬가지로 이 파워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만큼 가질지를, 의식주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작동이 되는, 권력이 작동이 되는 그 중간인데, 사상, 철학은 전반에 다 관여를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요 생산하고 소비의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뭔가의 통로, 도구, 여기에 이제 가장 깊숙이 이제 작용하고 작동을 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단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하는데 전부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얻고자. 잃고자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자기가 손해를 보고자 사상을 하는 사람 없어. 또 뭔가 이득이 되니까 사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집단, 나의 사회, 나의 국가에 손해를 끼치자. 나를 해치하는 철학과 종교 사회는 없는 거죠. 그냥. 근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는 자기뿐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집단이 있습니다. 타국가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적등이 있고. 이거 요새 요거로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이 모델에 딱 맞는 놈이 트럼프야. 다음 달에 미국 가야 되는데 걸리지 않겠죠? 이 말 했다고. 근데 이때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나를 위해서는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야. 어? 다 사상이고 철학이고 뭐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항상. 근데 그 전근대에서는 더 어떤 사회였었냐면 네가 이만큼 가지면 나는 이만큼 잃는다 였어요, 항상. 그렇게 거대 정체가 된 그런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철학이, 사상이 그 이제 작동을 이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분배 구조, 물질의 구조, 의식주, 이 구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사상이건 철학이건 뭐 이런 걸 보자고 하는 것이 그 제 이제 관점입니다. 네, 갈종원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관여를 안 해요. 이렇게 물질 구조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걸 자꾸 연관을 시켜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옳은 사상이고 철학인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나라 때도 지금 저희가 봤듯이 사상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한테 그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갖고서 도리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참된 길이라고 하고 덕이라고 하고 가치라고 윤리라고 하고 뭐 등등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구축하는 분배 구조의 그 질서를 이것이 옳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이제 사상이나 철학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자. 그러한 그 구조를 이 사람들은 항상 질서 있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라고 했고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의 행동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누구나 뭐 서양이건 동양이건 기독교건 불교건 유교 사회건 다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의 생산이 있고 의식주의 소비가 있으면은 그 중간에서 그 작동하는 권력 여기를 파고들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사상이고 이제 철학이고 이제 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걸 따라서 한번 중국 사상자를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읽혀지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한국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나중에. 그 오늘 들은 수업에서 이제 그 수업에서 선생님 주신 설명이 아주 그 중요했고 아까 고경 선생님 질문하고 같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주,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 이제 이해랑 개체인 나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 고기를 이제 연결해주는 거라고 선생님 말씀 듣고 추론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그걸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재하고 조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재 개념과 상재 개념이 자연의 힘이고 이렇게 인격화되지 않는 다양한 그
신들이 음, 넣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 파워를 읽어냈던 음, 건데, 음, 조 개념은 자연의 파워가 아니고 조상의 파워로, 음, 그러니까 권력의 아이콘이 자연에서 조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설명을 음,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제 개념과 조 개념의 기량이 이 시대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공부하게 된 책 중에 그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세계 음, 종교 음, 사상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중국 신화라든지 중국 음, 종교를 유교를 대표로 도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서양에서 갖는 음, 종교랑은 이제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음, 엘리아데 선생님도 설명하시는 것 중에 중국에는 서양에서 가대에 해당하는 그 신격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쭉 이어가셨어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동서를 구별할 건 아니지만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제 개념에서 자연의 힘들로 중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음,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서양에는 그 힘들 중에 하나를 인격화된 신으로 음, 여전히 이렇게 이제 이론을, 그러니까 그 음, 파워론을 구축해 가서 종교가 아주 이 사람들의 생산 양식을 결정하고 음,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아까 이렇게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 음, 설명해 주신 그 빨간 부분, 음, 그러니까 그 생산 양식과 분배를 음, 결정하는 그걸 종교화시키면서 신관념을 계속 끌어가면서 설명을 했다면, 음, 중국은 거기서 가시 아니고 이 조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을 해서 인격화된 왕인 거죠. 이 진나라 넘어가면은 황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주신 설명에 따라서도 이 중국 지역에서는 신 개념이 요 무렵에 사라지는 이런 음, 생각도 조금 했고, 음, 그 권력을 이해를 할 때 이제 이 조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이해를 음, 그 해야 돼서, 조라는 요 글자의 출현이 아주 그 사상사를 이해할 때도 핵심인 것일까, 이런 이제 또 질문도 음, 조금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지만 이 각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주목을 받기는 한 것인데요. 이 실제로 하은주 진 넘어가면서도 중요한 음, 뭐 뼈에 새긴 문자가 그런 음, 역할을 했는 음. 것인지도 부차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요, 조는, 어, 이제 거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갔는데 그것이 저항이 그렇게 없이 받아들여졌냐면은, 그 이전에 여성이 생명을 잉태한다고 했잖아요, 잉태. 여성이 잉태. 그 생명을 만드는 주체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조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생명을 잉태시키는 주체가 남자라 그래서 잉태시키는 주체가. 그러니까 여성이 패시브하게 돼요, 패시브하게.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 원인이 남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남자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생명을 잉태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영이라고, 그 영. 그래서 그 영을 그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신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의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죄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글자 자체의 그 시원부터가. 그래서 이 근본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점 팽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준하 시대 때는 그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 힘, 뭐, 물을 일으키는 힘, 천지를 진동시키는 힘까지 다 포함하는 그 죄로 변천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이제 거기 이제 결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사대부들이 이제 가면은 그때 이제 제 개념이 좀 바뀌어요. 다시. 이제 바뀌어서 사는 정치 제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때 그 죄나 그 조는 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근데 신적인 존재인데, 그 멀치알리아다가 이 멸치알리아다는 이제 이 동양 종교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2차적인 자료를 갖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분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분의 그 사고의 카테고리는 기독교적인 사고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하면 신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근접하고 그 주위에 있는 거를 성스러움하고 이제 반대에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하는 그 배경이 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학자들도 마찬가지, 학자들도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떤 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 그죠? 도구가 있어야지 그 도구의 통로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구라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인데 개념은 그 항상 시공의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든 토양에 그 제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 역시 그런 그 제한을 넘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서 그거를 넘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학을 공부해서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고, 정치학도 공부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럽을 공부했으면 거기만 알면은 유럽의 그 바보가 되니까, 어? 동양도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도 공부하고, 일본도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선구자들이 이제 비판받는 그 한계를 지적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쓰는 개념이 그 바탕하고 있는 그 전제들, 이런 것들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그 바탕이 조금 그런 일부 공격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니, 다른 선생님들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건 저 완전히 제 독단일 수도 있어요. 그, 천이라든가, 조라든가, 국가 파워라든가, 이게 사회를 작동하는 그, 그, 이제, 하나의 생산을 분배하는 통로가 되고, 그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어쩌면, 우리 그 허남 선생이 지적한 대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면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안의 문제잖아요. 몸의 문제, 의식. 이것에 대한 시선을 차단시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이라는 뭐 양심이 있지만 자기 몸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천이 있고 조가 있고 전부 그 조상한테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말 자기 생명을 정말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늘 결여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시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의식주 생산이 있고 소비가 있고 중간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 생활에 몸의 전부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 어떤 사상이건 철학이건 종교건 다 과잘하거든요. 다. 다 뭐 얘기 안 하는 데 없어요. 인간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육체에 대해서의 그 건강, 뭐 개인적인 병, 뭐 등등 다 이제 관여하는데 쭉 뻗어 이제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니까 이제 그한 군데만 조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죠. 그 보자는 건데 그 뭐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 그렇게 이제 가면은 뭐 아주 끝이 없습니다. 사실 끝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바탕이 됐던 것은 이제 이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명한 유학자도 뭐 세계 질서 어쩌고 윤리 어쩌고 얘기하지만 또 몸에 대한 얘기도 다 해요. 어? 어떻게 그 마음을 수련해야 되고, 길을 그 잘 다스려야 되고 뭐 등등 얘기도 하는데, 그, 뭐 그것이 이렇게 주는 이제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